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결혼 후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엄마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누구나 다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가는 질문이잖아요. 그 번아웃 센서티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꿈이라는 건 더 나은 날을 상상하고 그 다음 뭐예요? 결심해라. 그러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알라딘 망건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여기 지금 있는 공간은 제가 이제 라이브, 여기서 유튜브 영상도 찍고 무엇보다도 제가 혼자서 조용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생각하면서 다이어리도 쓰고 요새 또 저 대학원 다니니까 학교 숙제도 하고 저 혼자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저의 아침 루틴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워낙 다이어리 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뭐 되게 오랫동안 다이어리를 써와서 다이어리 쓴다는 게 뭐냐면은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보고, 근데 일이라기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상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나한테는 다이어리를 쓰는 시간이네요. 그게 저의 제일 중요한 루틴입니다. 물론 끝나고 나면 뛰러 나가요. 운동하러 나갑니다. 사실 이 두 책이 절판이 됐었어요. 제가 꿈이 있는 안에는 늙지 않는다는, 제가 30대를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던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른이 돼서 첫 번째 고민을 해결한 책이에요. 사실 책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내 고민 해결하는 과정이 그 책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꿈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출발해야 되지, 내 출발에 대한 고민들이 꿈이 있는 안에 늙지 않는다에 다 써 있었고, 두 번째 엄마의 자존감 공부는 내가 엄마가 돼서 또 뚫어야 할 그 엄청난 난관이 있었어요. 이 여자라면 두 개 아니에요? 내 꿈을 어떻게 뚫어나갈 것이냐, 하나는 엄마로서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한테 되게 중요한 두 개의 책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거를 더 수정하고 새로운 말도 좀 넣고 해서 개정판으로 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시기를 지나지 않나요? 결혼 후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대답해야 되고, 엄마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다 이거 누구나 다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가는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대답하고 싶다는 생각에 개정판을 내게 됐습니다. 초판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졌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일단 꿈이라고 하는 부분이 옛날에는 성공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꿈이라는 게 일상 안에 녹아 있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한 발 한 발 투벅투벅 살아나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꿈을 가진 사람으로 각자의 개인화된 꿈들을 계속 어디서건 어느 위치에 있건 어느 환경에 있건 누구나 다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일도 다 오프라인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됐고, 또 옛날에는 40대만 돼도 나 벌써 나이 들었어, 50대 되면 나 거의 끝난 거 아니야? 했지만 요즘에 어때요? 40대 50대 너무 젊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다시 재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개의 책이 시대에 맞는 재정의를 통해서 다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언제까지나 꿈이 있는 한은 늙지 않는다, 앞에 언제까지나가 붙었거든요.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셨던, 가슴 뛰게 만들었던 드림온이라는 책 기억나십니까? 그 드림온에 있던 컨텐츠 중에서 되게 좋은 글들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올 만한 글, 그래서 꿈 안의 책이랑 드림온이랑 두 개가 합쳐져서 언제까지나 꿈이 나는 늙지 않는다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엄마는 정말 나에게 되게 좋은 환경 그 자체였었어요. 좋은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녀는 내가 알려준 사람이 되거든요. 내가 알려준 사람. 너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엄마를 통해 알게 되고, 또 너는 결혼 후에도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여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결혼 후에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나보다 30년 앞서서 살면서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진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엄마 그랬고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엄마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내 책을 보면 부모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다. 엄마 얘기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엄청 막 성공하고 훌륭하고 뭔가 대단한 걸 이룬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척박한 세월을 내 앞에서 30년 앞에서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첫째. 포기하지 않으면서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뒤따라오는 김미경에게 끊임없이 응원하고 용기를 줬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엄청 감사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 책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나이가 한 50살쯤 됐을 때예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저희는 엄마 아빠가 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미경아 있잖아. 아버지가 너 오늘 방송하는 것도 텔레비에서 봤는데 다니면서 나이 40대, 50대, 60대 먹은 여자들한테 공부해라, 꿈을 거져라 이렇게 계속 잔소리하는 사람은 미경아 내 보기엔 너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경아 너 엄청 귀한 일 하는 사람인 거 알고 살아. 그래서 전화한겨.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 그때 나 되게 귀한 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때 나는 내가 되게 귀한 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80이 되건 90이 되건 나이 50, 60 된 자녀에게도 네가 누군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구나. 그리고 그런 부모한테 큰다면 시골 어디서 크건 너무 좋은 환경에서 크는 거구나. 이게 진짜 좋은 환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 신경을 안 써요. 꿈은 나한테 사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라서 비결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밥 먹겠다는데 누가 밥상을 치워? 내가 걷겠다는데 누가 날 걷어차? 내가 숨 쉬겠다는데 누가 날 틀어막어?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나한텐 꿈은. 그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61잖아요. 요새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대학원 졸업하고 나면 저는 너무 오랫동안 꿈꿔왔던 외국에 가서 유학하는 거. 진짜 내가 20살 때 유학하려다가 지금 거의 40몇 년 만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꿈을 지키는 비결이 뭐예요? 그럼 나는 또 똑같이 그럼 가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나한테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상상한 나를 살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밥 먹는 거랑 숨 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꿈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이것이 되게 하고 싶고 가는 길이지만 누구에겐가는 또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꿈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꿈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내가 소망하고 상상하는 나를 살아내는 것이 꿈이에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상상한 나를 살아내 보는 것. 그거 되게 도전하고 싶잖아요. 막 내가 손솜씨가 좋나 진짜 만들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달려보고 싶고 이거 사람의 소망이고 상상이잖아요. 그걸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상한 나를 살아나가는 걸 매일 그냥 조금씩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권태적 신호가 올 때마다 멈추거나 변화를 갖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될걸요. 근데 또 한편 이런 신호가 올 때마다 무시해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되게 개인적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그 번아웃 센서티브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센서티브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거를 지금 그냥 단순히 권태롭고 하기 싫고 게으르고 내가 이게 좀 무료해져서 실증이 나서 한마디로 정이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 있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진짜 내가 더 이상 하면 죽을 듯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으로부터 멀어져서 잠시 쉬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신호인가. 이건 정말 상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떠냐 하면 어떤 선택이건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멈추고 다른 일을 해도 안 한 것보다 낫고요.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해서 힘들지만 이뤄내도 안 한 것보다 나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린 건 멈춘 것도 뭔가 한 거 아세요? 계속 일을 해야만 한 게 아니라 좀 쉬는 것도 일을 한 거예요. 쉬는 일 한 거예요. 낮에 일하는 것도 일한 거지만 자는 것도 일이죠. 안 자면 큰일 나거든요. 잘 때만 할 수 있는 몸의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잘 때만 할 수 있는 몸의 기능이 돌아야 그 다음에 낮에 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는 일도 보면은 잠시 템포를 느리게 해서 약간 속도를 줄여야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속도 안 줄이면 방향 못 바꿉니다. 계속 가야 돼요. 저도 여러 번 속도가 줄었던 적이 있거든요. 외부에 의해서 속도가 떨어져서 준 적도 있고요. 내가 일부러 줄인 적도 있고요. 한동안 요새 활동 뜸하세요 할 정도로 확 멈춰선 적도 있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멈추건 속도를 줄이건 그것도 다 뭔가를 했던 것이었다. 무엇인가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 발생되고 있었다. 그래서 뛸 때만 뭐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쉴 때 발생되는 에너지가 따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건 죄책감 없이 선택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정답을 택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정답이었거든요. 정답을 택하려고 하고 이게 아니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너무 에너지를 선별해서 쓰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뭐랄까 잘못 부려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방향을 바꿀 때 급격히 바꾸지는 않아요. 인생은 방향이 그렇게 절대 안 그럽니다.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게 무엇인가 습득하는데 5년에서 10년, 생각이 온전히 바뀌는데도 꽤 시간 걸려요. 바뀐 척하는 건 쉬운데요. 몸도 할 수 있는 척하는 건 쉬운데요. 진짜 하는 데는 인간은 다 시간이 걸려요. 인간의 수명이 왜 이렇게 길겠어요? 다 그렇게 오래 걸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미리 5도 정도 살짝만 틉니다. 이렇게 확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후에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그쪽 방향을 틀어서 지금부터 약간의 공부를 시작해요. 나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10년 전에 영어를 시작해요. 나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 그럼 그때부터 다시 학교 가서 공부도 하기 시작해요. 나 A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 그러면 서서히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근데 이 방향을 트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떠나야만 방향이 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치를 완전히 바꿔서 직장을 바꾼다든지 거기를 그만둬야 방향이 바뀌는지 알거든요. 아니에요. 5도 이쪽으로 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요만큼 방향 틀 수 있고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10년 후를 준비할 수 있고요. 40대인데 52살부터 해야 될 일을 40대에 조금씩 시간을 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 꿈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아주 약간의 방향을 틀고 약간의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인간은 되게 시간을 타는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늙어요, 결국은. 그래서 살짝 방향을 바꿨어, 요만큼만. 근데 10년 후가 되면 어때요? 완전히 다른 데가 있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10년 후에 만약에 누가 그 사람 저자 아니었는데 10년 후에 책을 써서 저자야. 그럼 사람들은 저자가 된 그 장면이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어느 날 글을 쓰기 시작한 그날 5도 딱 튼 10년 전 그냥 10월 며칠, 11월 며칠 이날이 꿈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날, 방향을 약간만 바꾸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이 결심한 날이 꿈을 이룬 날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꿈이라는 건 더 나은 날을 상상하고 그 다음 뭐예요? 결심해라. 그러면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결심한 여러분을, 상상한 여러분을 여러 명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